네, 생활 속 경제 뉴스와 이슈를 살펴보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모건대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면 저희 언론사별로 그 10대 뉴스를 선정하는데요. 이번에 그 지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뉴스가 바로 그 광풍으로 불리는 대전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대전 시민 모두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지금의 그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좀 그 서 지부장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전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됐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겠죠. 예. 그 정도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전의 지역의 아파트 지난 연도에 그 매수 세력을 이렇게 보면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예. 1단계는 2017년도에 위지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1단계로 선두주자들이 들어온 게 1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예. 2단계는 이제 1단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매수한 거를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면 네.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들어온 게 2018년도에 이제 위지인들하고 현지인들이 추격 매수 들어간 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는 이제 주변에 이제 가격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추격 매수에 가담하면서 그래서 가격이 이제 더 상승한 게 3단계인데 지금이 아마 대전 시장에 봤을 때 3단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가격은 상승할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올해 지금 보면은 또 이제 기존 아파트보다도 신규 아파트 물량이 지금 많습니다. 약 18,900세대 정도가 신규 물량이 지금 잡혀 있는데 또 그 지역 신규 물량 잡혀 있으면서 그 지역이 대전 지역 주민들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용문동 용문 1, 2, 3구역, 숭어리샘 또 탐방 1구역, 그다음에 친수 1, 2구역 전부 다 대전 시민들이 누구나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아마 새해에도 아마 최고가 분양 경쟁률을 갱신을 하면서 신규 아파트 위주로 대전 그 아파트 시장이 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는 그 분석 아직도 같으신데. 뭐 여전합니다 지금. 예. 지난해 정말 광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예. 정 교수님께서는 이게 부동산 광풍 올해도 그 이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작년 지금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의 상승률을 보면은 대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이제 8.12%로 예.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뭐 전국은 마이너스였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우려인지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규제가 대전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이제 가격이 이제 급상승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지금 가격이 어찌 보면은 가장 그 윗선에 있지 않냐라는 사실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자금이 조금 인근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기준으로 해서 16 대책 발표하고 난 이후죠. 가격이 대전이 원래 이제 그전에는 0.34% 상승했었는데 예. 0.32%로 0.2%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세종시는 이제 1.33%로 크게 상승을 해서 예. 전국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시장은 작년처럼 급상승하는 것보다는 강보합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예. 올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월 달, 3월 달에 뭐 둥곡지구라든지 또 갑천 신수구역 1블럭이라든지 예. 좋은데 지금 분양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분양 시장에서는 좀 치열한 그런 과열 현상이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통상 3단계 뒤에는 규제가 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규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초고강도 대책을 정부가 내놨죠. 지난달 16일. 초고강도의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정작 또 대전은 규제 대상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규제가 적용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 교수님? 예.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올 상반기에 지금 2월, 3월, 4월 계속적으로 지금 신규 분양 물량들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우리가 뭐 보시면 이제 갑천 친수구역 1블럭 같은 경우에는 입지라는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가열될 그런 좀 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일정의 변화가 없이 뭐 3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교묘하게 지금 그 분양 이후 시점하고 예. 4월 총선 시점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분양 시장 쪽으로
규제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정부는 이 포커스 자체를 기존 시장보다는 지금 이제 분양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신규 분양이 많지 않는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에 이제 제가 허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성구하고 지금 이제 그 서구를 지금 이제 분양가 고분양가 관리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대전의 규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양업체도 분양을 좀 서두를 것 같은데 그 서지부장께서는 그 규제 시기 언제로 가늠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교수님하고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올해 지금 대전에서 신규 분양하는 그 지역이 대전 주민들한테 상당히 관심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 경쟁률이 지난해에 경쟁률을 오히려 더 갱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 경쟁률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다라고 보면 틀림없이 대전도 규제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지난해만 같아도 대대광역이라고 대전, 대구, 광주였는데 예.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세가 지금 일정 부분 꺾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대전이 계속 분양가 관리 지역에 들어와 있지만 예. 대전만 지금 이제 모든 규제 지역에서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 분양에서도 최고가 분양 경쟁률을 갱신한다라고 보면 예. 대전은 총선 시점으로 해서 틀림없이 규제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신규 분양 시장 과열이 규제를 이제 불러올 것이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네, 다음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최근 정 교수께서 2년 8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7차례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 특히 갭 투자를 부르는 전세 구조를 그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그 대책이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해서 예. 일정 지역에 대해서 또 일정 그러한 그 상품에 대해서 주택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강한 규제가 나오게 되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거기에 무디해 있습니다. 내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음 정부에서는 바뀌겠지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보다는 주택 시장의 구조를 좀 변화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우리 그 주택 시장에서 전세제도 그렇죠. 전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갭 투자 또는 갭 투기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택 시장에서 전세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예.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는 부작용이 더 큰 갭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세 제도를 유지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특히 지금 이제 전세금 대출을 정부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대출에 대한 문제, 총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전세제도 자체가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 월세를 통해서 시장이 돌 수 있다는 거죠. 소비가 이뤄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월세를 받은 그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 이제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입니다. 이제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바뀌는 경우는 갑자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좀 뭐 그 이상에 가까운 얘기 같은데 시장에서 보시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예, 이제 정 교수님이 말씀을 그동안에 이제 몇 번 그 정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 처음에는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예. 계속 지금 그 정 교수님 말씀했지만 그 가다 전세금 대출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갭 투자들이 오히려 예. 활성화되다 보니까 갭 투자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당장은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해줘서 좀 편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 예. 내 집을 마련할 때는 예.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효과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전세금 대출을 너무나 정부에서 지금 과다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전반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지금 뭐 각 은행에서 지금 전세금 대출, 직장
그다음에 뭐 허그 여러 곳에서 주택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예. 그 돈을 이용해서 매수인들이 주택을 추가로 지금 매수하는 갭 투자에 지금 뛰어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예. 지금에 봤을 때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전세제도도 약간의 그 손질이 좀 필요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대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서영원 지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